청와대 앞에 적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긴급의원총회라고 하는데요. 긴급이 적지 않았죠, 그동안.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또 청와대 앞 이 자리에 서야 되느냐. 청와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검증은 물론이요. 공직기강 회의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조국 수석의 경질은 물론 이렇게 오만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청와대 개편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정을 그리고 야당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원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 대통령이 하는 여론은 동의하십니까? 오늘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가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유발 정당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가요. 바로 이어서는 무능과 비리, 이 청와대 문 대통령을 사과하라.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청와대 앞은 이제 삭발을 하거나 이 자신의 투쟁 정점에 있을 때 보통 나가곤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요즘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대응을 보면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파할 만한 부분을 이렇게 회초리로 딱딱 때렸을 때 그 사람도 이거 내가 아프구나, 뭔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 때나 몽둥이 들고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행동을 하거나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반발심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인사검증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비판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까지 가는 것은 굉장한 이게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라든가 이럴 때 청와대 항의의 뜻으로 보통 가는 건데 최근에 제가 봤던 것도 벌써 몇 번인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의원총회 한다 그러고 의원들 우르릉 몰려가지고 저렇게 한 번 잠깐 가가지고 얘기하고 다시 되돌아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과연 아파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일종의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정치하다 보면 그래요. 야당은 좀 더 청와대를 공격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여당이 잘못한 부분들 좀 더 과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7명 중에 2명이 낙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5명을 지명하는 것이고요.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지만 그 정도의 흠결이나 아니면은 결정적인 어떤 결격 사유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 철학의 측면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장관 지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일단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요구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이 새로 임명된 장관들 양 옆에 문 대통령 옆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겨냥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산불까지도 이 문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은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책임으로.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상황이죠. 과거에 모든 게 아무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글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또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못하면 여당이 잘못하면 이렇게 따갑게 질책도 하고 비판론 제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네. 너무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니까 뭐 신선도도 좀 떨어지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이제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위에 지금 반찬은 잔뜩 지금 널어 놓으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 똑부러지게 또 이렇게 얻어내는 게 또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뭐 이제 사실은 특검 요구만 해도 몇 차례를 벌써 했는데 하나도 네. 관철시킨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성과 위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를 들었을 때는 정말 상대방이 확실히 아플 정도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응당 그럴 만하다라고 수긍이 가는 순간에 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든 좀 촛불이 일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촛불이 일려면 네. 그만한 힘이 응력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좀 아직까지 좀 그 전략적으로도 여러 가지 네.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이런 네.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주장을 좀 듣고 올까요? 문 대통령 때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통령의 정책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청 소방대응 3단계로 격상한 것이 이제 9시 44분. 국민들 앞에 나오신 것은 그 다음 날 0시 20분이에요, 말하자면. 소방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반 후예요.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에 계시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뭔 대책을 강구하시나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뭔 일이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 초대형 산불 앞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되느냐. 그래놓고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웬 우리 야당 대표가 다 잘못해서 산불이 확산을 일으켰니 이게 격파소양이지. 이래가지고 산불이 제압이 되겠어요? 불난 거를 야당 탓하는 사람들은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탓이다. 또 야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 덕에 결국 끈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저희가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네. 문제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네. 상은 많이 잔뜩 차려놨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에 지금 올리는 그 반찬들도 좀 맛깔지게 올리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어렵게 지금 그래요?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한전에 적자가 발생했고 네. 그래서 이 지금 전봇대 전신주 전신주 관리 비용을 대폭 축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개폐기에서 불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네.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걸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지금 설명이 복잡하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금방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자꾸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사안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안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 새로운 키워드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굉장히 단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좀 전략적으로 이건 좀 한번 조율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국민들이 야당이 주장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양호 회장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요. 이 등기이사직 박탈되고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고 하는데 이분 또한 일명 적폐 기업인으로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요. 미국 쪽에서 좀 들어온 얘기가 있나요? 한국당은 이것도 역시 잘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좌파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속보는 뭐가 있나요, 평론가님? 우선은 미국 쪽 소식을 전해드리면 네. 조양호 회장의 시신이 LA 인근의 이제 장례식장에 안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르면 내일 아마 금주 중에 한국으로 운구를 한 후 공식적인 장례 절차는 아마도 국내에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고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는
취재진의 카메라에 잠깐 노출이 되기도 했지만 취재진을 피해서 비밀 철문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 내부의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족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네. 비공개에 붙여서 이 고 조 회장의 시신을 운구하는 데까지 지금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 같고요. 네네. 한국에서는 특히나 한국당이 연금 사회주의 그리고 좌파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망신주기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한진그룹 일가가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이 조현아 씨와 조현민 씨 같은 경우 여러 갑질 네.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압수수색이 한 18번 그리고 네. 공식적으로 경찰 포토라인에 선 게 14번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수사가 필요했다면 확실하게 혐의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면 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이명희 전 이사장이나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던 것도 네.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수사 자체가 뭔가 여론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으로 과다하게 소환하고 수색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법정에서는 마냥 그 영장이 통과되지도 못하고 기각되는 이런 상황, 이런 네. 어떤 수사 관행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제는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들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돌이켜볼 만한 부분이 없는지, 망신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 번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 고 조양호 회장이 수시로 이제 회사 업무도 보고받고요. 그럴 정도로 건강 상태를 유지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갑작스러운 별세에 어제는 하루 숨을 죽였다가 야당이 일제히 기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의 기업의 순환사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급기야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습니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통제, 경영 개입,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멈추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진그룹에서는 숙한으로 별세했다고 하지만은 저희들 보기에는 화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맡겨둔 돈으로 좌파 정부가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한다. 20년 동안 항공기 그 산업을 많이 일군 분이면 분명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인민재판에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인민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떤 주장들입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좀 주장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대한항공 관련해서 그 오너 일가들 여러 가지 이제 갑질 사례들이 많이 이제 언론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수사도 진행이 되고 그것이 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급기야 이제 최근에 대한항공 이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지금 연임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조양호 회장이. 자, 그것을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 사회주의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좌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을 몰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영권 개입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럼 국민연금, 국민들이 다 맡긴 돈을 관리하는 곳인데 투자한 돈들 손해를 입고 오너 일가들의 리스크 때문에 기업이 엉망이 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스튜어드십 코드도 사실은 뭐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에 불과할 뿐인 거고 국내에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주장이 너무 과하기도 하고요. 네네. 너무 가짜 뉴스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반박할 게 너무 많고 네. 바로잡아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트라인에 뭐 열 몇 번 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그 한진가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는요.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먼저 제보를 한 겁니다. 네네. 직원들이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제보를 한 겁니다.
밀수 혐의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갑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네. 탈세, 배임, 횡령 이런 부분들도 그 과정에서 한 개, 두 개씩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못해 과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직원 동원해서 밀수시켰다고 하는 것도 다 직원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걸 뒤에 따라가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둘째로는 연금사회주의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그 조양호 이제 고 조양호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때도 시절에도 있었죠. 반대를 했었고요. 이번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 스튜어디스 코드를 뭐 발동을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있지만 의결권 자문사들 국내외 모든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번에 다 반대 투표하자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 개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쪽에 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 간발의 차이로 네. 경영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무슨 연금사회주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자본시장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주가 오너가 네. 지금 대한항공을 경영하고 한진그룹을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업한테 해가 된다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네. 그걸 너무 과하게 무슨 연금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이념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짧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탈원전하고 자꾸 지금 연결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제가 작년에 네. 한전에서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네. 계속 적자가 나는 게 이유가 뭐냐 네. 이랬던 건데요. 연료비하고 전력 구매비 조금 올려셔야 돼요. 예, 네. 연료비하고 전력 구매비 때문에 지금 했다고 하는 기사 올리셔야 된대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한전이 작년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좀 오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재료비, 원료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원전을 네. 자꾸 그동안에 부실하게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동 중단이 많아서 민간 LNG 발전소나 아니면 석탄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네. 작년 8월에 한전 기획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거 싹 무시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거는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법에 의한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부실 경영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도 있어야 되는데 마녀 사냥 같은 여론몰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업인을 마치 이 적폐의 핵심처럼 찍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야기했던 거 아닐까 싶거든요. 네, 사실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대한항공 이야기만 해도 네. 직원들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총수 일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연달아 기각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뭐 법원의 영장 기각이 무죄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사의 방향이 우리가 이 한진그룹 전반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공표해서 이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반인권적 수사 경향이다. 최근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진가에 대해서 드리워졌던 수사나 혐의 그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니고 네.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되겠지만 나머지 일가나 이 조양호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계열사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될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주기성 수사를 하는 관행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쯤 돌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검찰에서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